때 삼각비로 길이 나타내기 이런 거 하는데 오래돼서 기억 안 나죠? 당연히 알죠. 알아요? 알까요? 그 삼각비로 길이 나타내기 별거 아니고 예를 들어 이렇게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중3 때 이런 걸 해요. 여기가 예를 들어 뭐 그땐 세타는 많을 수도 있지만 이게 세타라고 해요. 여기를 갖다 예를 들어 뭐 A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돼요? 여기는 A 사인. A 코사인이 돼요. 여기는 뭐가 돼요? A 사인. 요걸 갖다가 이제 그냥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삼각비로 길이 나타내기라고 하는데 그 능력이 좀 필요한 게 요 증명이야. 그거 빼면은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거 빼면은. 그래서 증명은 심플하게 여기 이제 시작에 길이가 1 있어요. 1인데 적당히 잡았습니다. 여기서 그냥. 그 다음에 적당히 이제 가로선 하나 잡아가지고 얘를 갖다가 알파 베타라는 두 각으로 그냥 이렇게 나눴어요. 쭉 걷어요. 그냥 쭉 긋고 여기 1인데 선에서 여기다 수선해발 하나 때려요. 만나는 점 있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요. 그리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보조선으로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림이다. 순서가. 네, 이 정도다. 세팅된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쓰여진 거를 보는 거랑 약간 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삼각비로 길이 나타내기인데 시작에 아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얘랑 요 각도만 아는 겁니다. 각에 대한 겁니다. 그럼 여기를 1이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가 되냐? 코사인 베타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가 되냐? 사인 베타야. 이거 얘기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거를 먼저 해놓고 다시 직각삼각형 두 개를 그렸거든? 거기에서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직각삼각형에서는 얘가 코사인 베타를 알잖아요. 여기가 알파잖아? 그럼 얘는 동그라미에다가 코사인 알파 곱하면 되죠? 두 번 나오겠죠? 당연히 여기가 동그라미니까 동그라미. 그죠? 여기는 동그라미에다가 사인 알파 곱하면 되죠. 이렇게 나오겠지 아무튼.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필요한 능력이 우리가 잡은 각은 여기 알파 베타밖에 없거든. 여기 알파 베타밖에 없는데 요 알파 베타가 잡힌 상황에서 그러면 요쪽 삼각형에서 내가 아는 각이 뭐가 있냐 이건데 여기가 알파 되는 것만 중근 각도로 아시면 되겠어요. 왜? 여기가 알파고요. 90도니까 여기가 점이거든.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다시 알파가 돼야 되거든. 각도 건너가는 건데 그것만 체크하시면은 얘가 사인 베타였거든. 세모 빗변이야. 그럼 요 밑에 여기는 이제 우선 뭐가 되냐? 밑변은 요거의 코사인 알파. 여기는 요거의 사인 알파. 그래서 길이를 구해놓은 애들이 지금 얘 저쪽에서 구한 거고 얘를 이쪽에서 구한 거야.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덧셈 정리잖아요. 각이 더해진 놈의 삼각함수 값 찾자 이건데 그거는 여기 알파 베타가 있던 데에서 새로운 보조선을 그려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아까 1 그렸던 데서 이렇게 수선해발 내려가지고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각이 있는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가 되겠어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가 되겠어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기 전에 끝난 거예요. 그럼 해놓으니까 여기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거에서 이거 까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아니야. 코코 싸싸. 여기 사인은 이거랑 이거 더하면 되잖아. 싸코코사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걸 증명을 하나만 한 거야. 하나만 하면 어차피 나머지는 다 가계 변환해가지고 증명이 된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요게 한 가지 증명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증명해서 다른 것보다는 뭘 알아야 된다? 요게 필요합니다. 요게 여러분이 뒤에 가서 삼도극 할 때 삼각비로 길이 나타내기가 좀 필요해요. 가볍게 무겁지 않게 저 능력치가 좀 필요한데 애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삼각비로 길이 나타내기에서 못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면 잘해. 여기 세타 여기 주고서는 이거 나타내라면 잘해. 이건 잘하거든. 여기 주고 여기 이제 뭐 여기 2라고 줘요. 여기 뭐야 그럼? 뭐가요? 사인, 코사인 분의 2? 코사인 세타분의 2야. 그러니까 요런 거 잘 못하는데 요런 거 좀 할 줄 알면 돼요.
아, 여기는 뭐겠어요? 여기는? 사인 이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그죠? 아, 요런 게 삼각비로 길이 나타내기. 예? 요런 거 할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증명의 의미는 그 정도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다른 증명 하나 더 있다는데 그건 뭐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단위원 이용하는 거예요. 단위원. 단위원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건데, 그럼 요 증명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 그냥 수원 내용을 점검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수원에서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을 갖다가 나타내는 방법을 배우죠. 단위원 위에 있는 점. 뭐 일반적으로 원 위의 점이죠. 일반적으로 그냥 원 위에 점을 갖다가 삼각함수로 나타내면은 그 좌표를 갖다가 x, y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x는 r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고 y는 r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세타는 동경이 이루는 각을 이야기를 하죠. 그죠?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이라고 할 때 동경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갖다가 요거를 내가 세타라고 하면은 요놈의 x좌표랑 요놈의 y좌표를 갖다가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r 코사인, r 사인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수원에서 합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삼각함수 정의가 뭐예요? 삼각함수 정의가 코사인의 정의가 뭐야? r분의 x 좌표거든. 그 당연히 넘어가면 x좌표 이건 거야. 그래서 나온 거긴 한데 원하고 밀접하다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증명 방법은 심플합니다. 얘도 각도 관계를 갖다가 각도를 적당하게 뭐 두 개 정해서 주고요.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냥 이거 지저분해서 살짝 가리고 그냥 새로 그려보면은 그냥 그려야 되겠다. 자,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해서 적당히 단위원으로 할게요. R로 해도 상관없는데 단위원으로 해주시면은 요렇게 적당히 점 두 개 잡습니다. 적당히 점 두 개 잡아가지고 찍 그려가지고 요 A가 이루는 동경의 각을 갖다가 예를 들어 뭐 알파라고 하고, B가 이루는 동경의 각을 갖다가 베타라고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은 요 A의 좌표는 아까 이제 방금 얘기했던 수원의 배경 지식에 의해서 R이 지금 단위원이에요. 여기 원점. 그러면 이제 A의 좌표는 뭐가 되냐?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B의 좌표는 뭐가 되냐?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면은 지금 여기 알파 베타의 덧셈 정리에 대한 각이 뭐가 있냐면 요 사이에 끼인 각이 이게 뭐예요 지금? 알파 빼기 베타거든요. 알파 빼기 베타. 이 알파 빼기 베타를 갖다가 이용하기 위해서 A, B를 닫아가지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하나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내가 지금 아는 게 단위원이니까 반지름 1이잖아요. 1이잖아요. 각 알잖아요. 대변 나오잖아요. 아,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요? 코사인 법칙이 떠오르잖아요. 코사인 법칙을 돌려보니까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코사인 법칙 중에서 요거 이제 코사인 각에 대해 정리를 해본 겁니다. 얘를 해보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 2배의 이웃한 변변 이거잖아. 그 다음에 올라가서 변제곱 더하고 빼기 대변제곱이니까 여기다 이제 AB 제곱을 쓰면 되지. 요거를. 근데 여기서 이제 AB 제곱을 어떻게 쓰면 되냐? AB 제곱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은 거기서 덧셈 정리가 만들어진다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각각의 증명에서 여러분이 좀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 요 증명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원위의 점을 갖다가 삼각함수로 나타내는 거, 그리고 혹시나 이제 코사인 법칙 따위를 모르셨으면은 이런 거 다시 한번 상기하시는 거. 물론 수능을 안 볼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헐 보지 말자. 아, 미적 내신할 때 필요할 수 있죠. 고득점은. 왜냐면 3도극에서 필요합니다. 아래 삼도극. 뭐라고요? 삼도극이 무엇입니까? 저번에 한번 이제 줄임말이라고 얘기했는데. 삼각함수. 에휴 진짜 가지가지 하는 거예요. 별 그지 같은 걸 다 가르쳐야 돼. 자, 진짜. 자, 3도극. 자, 3도극. 자, 3 뭐겠어요? 3. 삼각함수. 그렇죠. 삼각함수. 이게도 삼각함수. 배우지 않은 건 얘기 좀 하지 마, 제발 좀. 아니
이게 더 이쪽에서 누가 배울 맞췄어? 거라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래 배울 건지 한참 뒤에서 한참 뒤에. 삼각함수. 도극. 도극. 도함수의 극한? 도함수의 극한이라는 말 어디서 있는데? 도함수의 극한. 뭐 이리 말이 맞는 있긴 한데. 극한 맞아요. 극한. 에이? 극한은 맞아요. 우선 극한. 도형. 오쟁이. 네, 삼각함수 도형. 에이? 도쟁이 뭐예요? 도쟁이는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잖아. 도형 문제라니까. 도형 문제. 도형 문제야. 아 이거 이름 중요하니? 자 이거 뭐 외울 거야? 암기할 거야? 아 이런 쓸데있는 거 얘기해 주니까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좋은 사람 있잖아요. 또 따분해가지고 또 시간이 됐네요 우리 영채가. 아 猜那个心里 저 원래 4시쯤에 졸려요. 왜? 所以猜那个心里 조용히 해. 학교한 다음에 조용히 해. 졸려야 돼서. 조용히 해. 됐고. 어제 이제 얘기했던 공식 중에서 어제 얘기 안 했는데 하나가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에 대한 건데 배경 지식 우선 뭐가 있어야 되냐? 그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이 세타가 나오면은 기울기가 뭐다? 탄젠트 세타다 이거죠. 이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거니까 당연히 x축과 나란한 선으로 짝에서 구하는 가각은 당연히 되겠죠. 억각으로. 그죠? 꼭 x축이 아니어도 그 정도 배경 지식이고. 자, 그럼 여기서 배우는 거는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 예각이 뭔지는 알죠? 90도 작은 거. 그 예각의 크기를 갖다가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당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보시면 이 세타는 막곡지각 들어가면 여기가 세타고 내가 두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을 알파 베타라고 임의로 잡았어요 그냥. 그럼 요 세타하고의 관계식을 보시게 되면은 뭐가 성립하냐면 세타는 알파 빼기 베타라는 게 성립해요 중등각으로.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탄젠트 세타를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얘는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가 되니까 덧셈 정리에 의해서 빼기니까 여기 빼기 더하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탄젠트 여기가 탄젠트 알파 자리, 탄젠트 베타 자리,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해서 배경 지식이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대로라면 탄젠트 알파는 m1이 되겠죠. m1. 탄젠트 베타는 m2가 되겠죠.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덧셈 정리에 탄젠트 값이 기울기 값으로 바뀌죠. 직선의 기울기 값으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우선 하나.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인데 지금처럼 내가 둘 다 증증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각도 관계가 이렇게 잡히겠지만 직선을 갖다가 조래 안 잡고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잡고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버리면 아까로 비교하면 아까는 예각이 여기 잡혔던 거잖아. 아까는. 근데 지금은 예각이 여기 잡힌단 말이야. 여기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동일하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알파고 여기가 베타잖아요. 그럼 각도 관계가 좀 달라지죠. 각도를 똑같은 위치로 씁시다. 여기를 이제 베타, 여기를 알파 이렇게 쓰시면은 알파, 베타, 세타 사이의 관계가 달라지죠. 아까는 세타가 일로 막곡지가 들어가가지고 뭐 이런 관계가 성립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잡혀있고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 이렇게 잡힌 거 아니야. 위치는 똑같은데 모양이. 그럼 관계가 뭐가 잡혀요? 우선 각도 관계가? 지금 뭐 그냥 중등 연산으로 천천히 하시면은 여기가 지금 파이 마이너스 알파 아니냐? 맞아요? 얘랑 더하면 세타인 거잖아. 그러니까 베타에다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한 게 세타인 거잖아. 지금 하는 거 솔직히 다 잡소리야. 그냥 배경이야. 이거 어차피 나중에 결론만 기억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세타라는 애는 뭐가 되냐? 파이에 아까 이 형태로 맞춰주시면 마이너스로 분배해서 알파 빼기 베타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꼴을 굳이 이 알파 빼기 베타로 맞춰주시면 그러면 이제 탄젠트 세타를 구한다고 하면 이번엔 탄젠트 세타 자리에다가 요거를 넣을 건데 가계 변환을 하시게 되면은 탄젠트가 탄젠트로는 가지. 근데 문제가 얘가 파이 빼기니까 몇 사분면이냐면은 2사분면이다 보니까 부호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돼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거야. 마이너스가. 알겠습니까? 마이너스가 생길 수도 있다. 기울기를 고려해서 계산을 했을 때. 그래야 예각이 된다.
근데 이건 그러니까 여기를 계산했을 때 아까처럼 만약에 마이너스를 안 달고 여기에서 이 기울기 가지고 대입하면 여기가 음수라는 거야. 알겠어요? 숫자는 문제가 안 되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자일 때 기울기를 모를 때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일반화해서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 그냥 두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랬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의 탄젠트 값은 두 놈을 뺀 거의 탄젠트에서 풀마가 붙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풀마를 왜 붙이는 거야?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붙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절대값 처리하시면 된다 이거야.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절대값 하면 된다고 앞으로. 탄젠트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탄젠트 덧셈 정리해서 절대값만 추가하면 된다. 이거 내신에 되게 잘 나와요. 기본 문제. 툭툭 던져줍니다.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틀려. 나중에 내신 우리가 기출 문제를 돌려볼 여유가 있으면 한번 풀어볼 텐데 그냥 정말 기본 문제로 내거든. 두 직선 주고 두 직선이 이룬 예각의 크기 구하라고 하는 건데 이따 보시면 그리고 이제 외우셔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여러분이 덧셈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된다? 절대값. 중간 과정 거쳐서 하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절대값. 두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을 알파 베타라고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놈의 탄젠트 알파를 갖다가 m1이라고 하고 탄젠트 베타를 갖다가 m2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덧셈 정리에 의해서 탄젠트 세타 자리에는 알파 빼기 베타 이런 형태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는 게 요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건 예각의 탄젠트 값이 여기가 빼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빼기 여기가 1 더하기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어쨌든 기기 쓰시고 여기다 기기 쓰시면 된다고. 이런 형태의 공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매번 증명할 거 아니니까. 됐죠? 그럼 어제 한 얘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요거 하시면 되고 잡다구리 공식인데 이것까지는 안 해도 돼요. 여기 참고로 책에 보시면 요거 있어요. 곱을 합차. 합차를 갖다 곱으로 하는 건데 식을 갖다 연립해서 만드는 건데 요거는 뭐 내신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 전전 교육과정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개념 곱이 있어요. 개념 곱 해보세요 그럼. 기억이 안 나네. 뭘 안 돼. 1번 하나 했구만. 자,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아까 전에 증명이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뭐 증명할 줄 몰라도 할 수 있는데 왜? 삼도각이요? 지금 또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또 진화했어요. 다음번에는 뭐라 그럴까? 자, A2의 길이를 구하래요. 생각보다 덧셈 정리 활용이 뭐 내신에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활용이 이제 도형 활용인데 잘 못합니다, 애들이. 원래 활용들을 잘 못하긴 하지만 여기가 도형 활용을 특히나 더 못하긴 하고, 얘는 당연히 여기서 지금 뭐지 써있긴 하지만 쓴 걸 떠나서 그림에 세팅이 되어 있는데 A2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래도 예제니까 좀 쉬운 편인데 어떻게 구할 거냐? A를 반 A2는 하는 그렇죠. 예리한 지적이었어요. 자, A 여기를 구하래요. 그럼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선 여기 직각삼각형이 많이 보입니다. 그죠?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보이는데 이런 직각삼각형이 보이시는 분은 눈을 갖다가 그냥 확 그죠? 그래서 A2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각삼각형을 관찰해야 되냐? 무난하게 ADE 생각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각을 미지수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지가 이제 그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선 이제 일반적으로 활용은 미지수 설정이 핵심인데 함수 같은 문제에서는 미지수를 주로 좌표를 많이 잡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문장제 문제에서는 어떤 이제 물음에 해당하는 걸 미지수 많이 잡고, 여기 이제 삼각함수 파트에서는 미지수를 갖다 말 그대로 각을 많이 잡거든. 근데 여러분이 각을 미지수로 잡는 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각을 잡아야 되겠고 어디를 잡아야 되겠느냐? 빨간색 직각 삼각형까지 접근을 하셨으면은 얘를 구하기 위한 걸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우선 각을 잡는 게 시작입니다. 활용은. 그럼 이렇게 잡고 나면은 결국에는 내가 구하고 싶은 A2라는 길이는 알파하고 베타가 더해진 각에 대해서 AD나 또는 D2의 길이를 알면 되겠거든.
근데 현재 주어진 세팅 길이가 그림에 있는데 요걸 가지고 길이들을 구해보시면 AC는 어렵지 않게 5, 그러면 AD는 루트 34. 34예요? 그럼 여기까지 해놓으니까 아 내가 구하고 싶은 AE는 뭐가 된다? 루트 34에다가 곱하기 사인이라고요? 이게 뭐야? 앞에서 사인. 방해한 애가 하나 있네요. 자,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되겠다. 그럼 덧셈 정리를 해야 되니까 코코사사 어쨌든 저쨌든 사인 알파 베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을 아셔야 되겠고 알파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은 당연히 여기 삼각형을 보면은 나오네요. 베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은 여기 삼각형을 보시면은 나오겠죠? 헐 색깔 예쁘다. 그죠? 계산은 뭐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제는 활용 문제 많이들 좀 어려워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미지수 설정이 안 돼요. 미지수 설정이 어디를 잡아야 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잡기까지의 과정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옆에 보시면 당연히 뭐 숫자 바꾸기가 똑같으니까 이건 집어치우고 예를 들어 이 정도인데 2번 2-2번만 해도 문제는 쑥 스캔하시면은 DB D2의 길이의 B거든. DB DE 요거의 길이의 B거든. 이거를 구하려는 거야. 요거를 갖다가 DB 맞죠? DBD 요거의 길이의 B를 구하려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냐? 어디를 미지수로 잡는 게 좋으냐? 항상 뭐 미지수 설정은 절대적인 건 없어요. 절대적인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 난이도가 낮을수록 대부분 똑같은 데를 잡겠죠? 미지수를 어디를 잡으면 좋겠어요? 리우 삼각생 어디 잡아야 되겠어요? 알파 베타를 각 A, B, C 여기랑 DBA 여기랑 이렇게 잡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쪽 각이 파이 마이너스 개로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얘가 개념 넓이인데 개념 넓이가 이미 각이 있어. 각이 이미 주어졌다고. 그러니까 얘가 더 쉬울 수도 있어. 체감하는 부분. 됐고요. 개념 콕콕 해보신 분들은 실제로 이런 문제가 4시에 나온다고요. 객관식 이제 나옵니다. 던져주는 걸로. 후딱후딱 맞춰야 되겠죠?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입니다.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은 그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시면 탄젠트 세타는 절대값 생각은 얘가 이제 빼기로 표현이 된다. 이 생각을 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기기 쓰면 돼요. 기기. 그죠? 기기. 대박. 그죠? 여기는 이제 각을 구하랬어. 아마도 각을 구하라고 하는 건 여기가 아마 이제 우리가 아는 특수각의 값으로 나오니까 구하라고 했겠지 뭐. 그죠? 얼마야? 모를 때 1이야. 아니 이게 값이 1이라고 하면 돼. 1이니까. 대박. 됐고요. 이 정도면 너무 어렵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상감사 합성. 자, 삼각함수 합성. 김혁씨 잘 보고 있어요? 네. 뭐를? 자, 삼각함수 합성은 우선은 교과서에 나중에 없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교과서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 교과 내용은 아니다. 몰라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죠? 자,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면 꼭 알아둬야죠. 내신은. 근데 안 배우면 학원에서 배웠으니까 알아둬야죠. 그리고 혹시나 이 중에 나는 미적으로 혹시나 수능을 볼지도 모른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알아두면 좋아. 이런 거. 알아두면 좋으니까 알아두시고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우선은 그냥 결론적인 얘기부터 해보면 합성이라는 거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은 말 그대로 사인하고 코사인을 갖다가 합치는 겁니다. 사인하고 코사인을 합치는 건데 어떻게 합쳐지냐 보시면은 A 사인 세타가 있어요. B 코사인 세타가 있어요. 요렇게 있을 때 얘를 합쳐 쓰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대신 보다시피 아무 때나 막 쓰는 건 아니고 언제 쓰는 거냐면 여기가 같아야 돼요.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여기가 같아야 됩니다. 요럴 때 쓸 수 있는 게 삼각함수의 합성. 사인 코사인만 돼요. 탄젠트는 없어요. 이게 되고 어떻게 되냐 우변에 결과적인 것부터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루트 개수의 제곱 제곱의 합이 들어가면 돼요. 우선
개수의 제곱이야. 아 왠지 느낌적인 느낌이 약간 뭐가 떠올라? 반지름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합성은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좌변은 하나인데 얘를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야. 왜 두 가지냐면은 사인으로 합성할 수도 있고 코사인으로 합성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가르쳐 드리는 건 우선 오늘은 둘 다 가르쳐는 드릴 텐데 문제 풀이를 할 때는 특별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면은 다 사인으로만 합성을 할 거예요. 필요하다면 할 거면. 그래서 우선 사인부터 가르치면은 사인 틀이 저 세타 이 세타 플러스까지가 틀 여기까지가 틀. 이 빈대는 못 쓸지 바로 써드리겠고 틀. 자 만약에 얘를 코사인으로 합성을 할 거다 그러면은 똑같아요. 개수의 제곱의 합은 똑같고요. 코사인 틀이 저 세타는 요 세타 똑같이 들어가기 마이너스 요까지가 틀. 그래서 여기까지가 세팅된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세타 이 세타 같은 세타. 빈대다가는 뭐를 쓰냐? 그냥 통상적으로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알파 써요. 여기다 베타 쓰고요. 그 알파는 정체가 뭔데요? 갑자기 생긴 알파는. 그 알파의 정체는 뭐냐면요. 이 알파의 정체는 좌표 평면을 슬쩍 그려서 십자가가 삐딱하네요. 우리 영체 자세 같네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있고요. 십자가. 그래도 삐딱하냐? 자, 알파의 정체는 좌표 평면에다가 A, B를 찍습니다. A, B는 저 A, B인 거예요. A, B를 찍으라고. A, B 어디 있겠어? 모르지, 진짜, 그지? 아무 데 찍어봅시다. 어디다 찍을까요? 1사분면이 항상 1사분면이니까 딴 데 찍을게요. 항상 대부분 책들은 1사분면이니까 여기다 찍을게요. 여기다 그냥 A, B를 찍어요. A, B를 실제로 저 값에 대한 좌표를 찍으라고. 에? 알파의 정체는 원점하고 이어요. 동경이에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요게 알파의 정체예요. 알겠어요? 알파의 정체가 저거라고. 몰라요. 됐죠? 아는 거죠. 자 그럼 베타의 정체는 뭐냐? 베타의 정체는 마찬가지 십자가를 그려요. 좌표를 찍어요. 근데 얘는 코사인 합성이죠? 코사인 합성은 B, A를 찍어요. B, A를 찍어요. B, A를. 그래서 찍어요. 예를 들어서 얘랑 상관없어요. 막 찍은 거야. 이번엔 사선면이라고 칠게요. 여기 B, A를 찍었어. 원점하고 이어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갖다가 요거를 베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알파 베타의 정체야. 그럼 사인 합성할 때 요 알파에서 A, B 찍은 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사인으로 합성할 때는 사인의 개수가 X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사인으로 합성할 때는 코사인의 개수가 X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연습 하나만 해보고 왜 되는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막 불러볼까요? 유성이 아무나 불러볼까요? 개수 아무나. 3 사인 세타 4 코사인 더하기? 다 더하기로 해 굳이? 마이너스 4 코사인 4? 루트 3 1 하자 1. 아, 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얘를 갖다가 이제 두 개로 합성을 할 수 있다고. 함수를 하나로 합치는 건데 하나는 사인 하나는 코사인이 가능한데 지금 둘 다 해보면은 어쨌든 저쨌든 루트 제곱이야. 얼마예요? 10이에요. 얘를 만약에 사인으로 합성할 거야. 코사인으로 합성을 할 거야. 뭐야? 사인으로 합성을 할 거야. 사인으로. 다시. 사인으로 합성을 할 거면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쓰는 거고 이 알파의 정체는 뭐다? 좌표 평면에서 3,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쯤에 있겠지. 요 놈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요게 알파야. 지금은 그러니까 4, 4분면의 각이지. 크지 아무튼. 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럴 때에는 여기가 플러스 틀이 이거지만은 여기가 알파였다.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요 값이 만약에 얘가 특수각의 값이 나와서 만약에 이 값이 뭐 6분의 11파이였다고 쳐요. 얘가 만약에 크기가. 그러면은 이럴 때는 여기다가 6분의 11파이라고 써도 되지만 빼기 6분의 파이라고 써도 되는 거죠. 수원 내용으로. 아무튼 기본이 이거야. 기본이 양의 방향으로. 자, 코사인으로 합성하실 거면 코사인의 세타 빼기예요. 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아까 틀이라고 했습니다. 틀이. 여기까지가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인데 베타의 정체가 얘는 코사인을 x좌표로 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3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베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왜 되느냐? 뭐 대충 몇 번 봐서 감이 잡혔나 모르겠지만 우변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거 뭐 하다 왔어요? 앞에서 덧셈 정리하다 왔잖아요. 야, 얘 덧셈 정리해봐요. 사코코사죠. 그죠?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곱할 거지. 야, 이거 봐봐. 코사인 알파가 뭐야? 정의. 코사인 알파가 뭐야? R분의 A 아니야. R이 뭐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아니야. 풀어주면 쟤랑 똑같이 나와. 그걸 역으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성. 그래서 합성을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많지는 않다. 알겠습니까? 근데 뒤에 가가지고 이제 문제 풀이 하실 때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는데 함수의 최대 최소 그거를 할 때 합성을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나아요. 합성을 그냥 해버리시는 게. 안 그러면 예를 들어 뒤에 가서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와. 이게 fx야.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전범위에서. 그럼 이제 뒤에 가서 도함수의 활용이거든 그거는. 그럼 도함수의 활용 쪽에서 이거 구하려는 건 어떻게 구하려는 거냐면 수도 때처럼 제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해가지고 얘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도함수의 그래프 가지고 부호 조사를 해요. 원함수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가지고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조사하려는 거거든. 근데 합성을 해 얘는. 합성을 했어. 얘를 했든 얘를 했어. 최대값 뭐야 그럼? 루트 10이죠. 최소값 뭐야? 마이너스 루트 10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누가 도함수로 해. 이런 거 바로 하는 게 낫다. 자, 그래서 합성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학교에서 안 배울 수도 있습니다. 주죽죽죽죽죽죽죽죽죽죽죽죽 이런 거. 그냥 꾹꾹 그냥 꾹꾹 그냥 꾹꾹. 아무튼 여기 바이블에 있으니까 뭐 하시면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을 갖다가 R사인에 세타 플러스 알파의 꼴로 나타내래요. 이런 거는 영향가 별로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선은 합성하라는 문제고 얘부터 덧셈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사인 세타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 그냥 밑에 해설을 봐. 야, 그럴 거면은 해설을 봐. 이분의 루트 3.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3분의 파이 얼마? 2분의 루트 여기에다가 앞에 2루트 3이 곱해진 거죠? 그 다음 여기다 빼기 4 코사인이 있는 거죠? 그죠? 분배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얘는 들어가니까 사인의 개수는 루트 3이네요. 자, 들어가시면은 지금 얘 개수가 약분 3이네요. 3 빼기 4네요. 그럼 개수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네요. 요거를 갖다가 사인으로 합성하라는 거죠. 사인으로. 그러니까 루트 제곱 해야 얼마? 4예요. 그 다음에 사인으로 합성을 하시게 되면은 세타 플러스 알파의 형태인데 요 알파의 정체는 뭐가 되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x좌표가 루트 3이고요. 이것도 찍으실 때 잘 보고 그냥 잘 배워서 좀 잘 찍으세요. 지 맘대로 찍지 말고.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잖아. 얼마야? 수원할 때 많이 했잖아. 6분의 파이죠. 요만큼 내가 그린 데가. 그러니까 알파는 얼마예요? 6분의 11파이죠. 그러니까 루트 3하고 1을 찍으실 때 그냥 지 맘대로 막 찍지 말고 우리가 수원 삼각함수 할 때 찍는 것처럼 어느 정도 크기를 감안해서 찍으시면은 눈 뜨고 쳐다보면 특수각은 보이겠죠. 작으면 6분의 파이, 중간이면 4분의 파이, 크면은 3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아무튼 여기 뭐 여러분이 이쪽으로 쏠리시면 안 되긴 해요. 여기가 지금 여기로 쏠리면 안 되긴 합니다. 예. 이런 거 안 할게요. 그래서 이거 하리 봐요? 아니 니가 해. 자, 얘는 학교에서 배우면 나올 수는 있어요. 요 문제. 요 문제는 학교에서 배우면 교과서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천분의 길이가 2짜리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습니다. AB를 호로 하는 점 위에 점 P가 있고요. 세타를 잡았습니다. 2AP 더하기 BP의 최대값과 이때의 사인 세타 값을 구하래요. 자, 지름이에요. 그러면 얘가 90도죠? 그죠? 근데 지금 구하라는 게 이것도 일종의 활용인데 AP랑 BP의 길이가 필요하네요. 자, AP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2사인
2 뭐라고요? 자, 2 코사인 세타요. 얘는 2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 얘는 식으로 바꿔주면 뭐예요? 4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BP가 2 사인 세타죠. 요 놈의 최대값 뭐 구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세타 같으니까 합성. 루트 제곱제곱해야 4, 4, 16, 2, 2는 4, 20. 사인으로 합성할 거야.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까지. 알파의 정체는 이걸 매번 할 필요는 없어. 필요할 때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알파의 정체는 뭐 콤마 뭐? 저러고 있어요. 진짜. 2,1이죠. 2,4죠. 2,4 여기죠. 여기 여기 그죠? 여기 얼마? 여기 3번에 빠져. 이러면 환장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응, 작살 나는 겁니다. 아, 예. 그냥 알파죠. 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최대값 구하래요. 최대값 얼마예요? 그러니까 루트 20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때의 사인 세타를 구하려는 건데 그때 그러니까 얘가 루트 20이 될 때를 찾으려는 거고 루트 20이 될 때는 사인이 얼마가 될 때? 1이 될 때를 찾으려는 거고 이때는 그러면은 요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라는 게 1이 되는 거니까 많기는 한데 지금 여기 세타가 여기 있는 거고 알파가 여기 있는 거고 그죠? 그럼 결국에 얘를 갖다가 더해가지고 1이 되는 값은 얘가 얼마일 때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2분의 파이일 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2분의 파이일 때의 값입니다. 그럼 사인 세타를 구하려잖아요. 그럼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가 뭐야? 2분의 파이 빼기 알파야? 그잖아. 가계변환하면 뭐야? 코사인 알파야? 그건 수원이야. 천천히 하세요. 코사인 알파 여기서 뭐 잘 찾으면 되지. 그죠? R분의 Y 접하면 돼요. R분의 그래서 얼마예요? 루트 20분의 4 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활용 문제인데 이거는 내신에 나올 수가 있어. 배우면.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학교 가서 배우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배우면 안 나오고. 그래서 다시 얘기해요. 합성은 사이드입니다. 우리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해서 합성은 사이드예요. 사이드로 보시면 되고 이런 게 다 삼각함수 덧셈 정리 활용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우선 삼각함수 문제 같지? 그치? 자, 급수 문제 같진 않잖아. 그잖아. 근데 이게 이제 삼각함수 덧셈 정리 활용이냐 아니면 뒤에서 배우는 삼도극이냐 이거의 차이점은 당연히 명확하게 물음에 있어요. 그렇죠. 극한이 있냐 없냐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문제풀이도 약간 결이 달라지는 거고 덧셈 정리 문제면은 아씨 알파 베타를 어디 잡아가지고 덧셈으로 풀까 이런 거고 삼도극은 아예 결이 다르고 이런 거 다 삼도극 활용. 쌤 인간적으로 이런 거를 따지는 학교 있는데 네? 실력을 다졌다고 이미나? 아니 실력 따지기 이미 한 원 있다고요. 여기 지금 이게 에반데. 아니 숙제를 내지도 않았는데 왜 한숨이야 이씨.